이 5가지 간단한 걷기 요령은 수천 명의 노인들이 넘어지는 것을 멈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11초마다 노인 1명이 넘어져 응급실로 급히 이송됩니다. 무서운 현실입니다. 하지만 단지 5가지의 간단한 걷기 변화만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더 자신감 있게 걷고 낙상을 피하고 매일 안전을 유지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수천 명의 노인들이 이미 이러한 기술을 채택했으며 그들의 삶은 극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방법을 배울 준비가 되셨나요? 붙어라. 이 트릭은 생각보다 쉬우며 여러분이 기다려온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다. 오하이오 출신의 72세 미망인 에벌린을 만나보세요. 그녀는 많은 노인들처럼 부엌에서 1번, 집 진입로에서 2번이나 넘어진 후 점점 더 커지는 두려움에 직면했습니다. 그 낙상은 그녀의 자신감을 뿌리째 흔들었습니다. 그녀는 산책을 중단하고 계단을 피했으며 심지어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녀의 세계가 축소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에블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5가지 간단한 걷기 요령을 발견한 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불과 몇 주 만에 그녀는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넘어질 염려 없이 자신 있게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힘과 균형이 회복되었고 그녀는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은 것처럼 느꼈습니다. 에벌린이 할 수 있다면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들었다면 이 영상의 좋아요를 누르고 강인함과 활동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팁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인생을 바꾸는 다음 조언을 놓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넘어지는 가장 흔한 이유 중 하나는 앞에 무엇이 있는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숨겨진 바위, 울퉁불퉁한 보도, 정원 호수 등 발에 집중하거나 주변 상황에 주의가 산만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잠재적인 위험을 피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여기에서 4단계 스캔 트릭이 적용됩니다. 아래를 똑바로 보거나 먼 곳을 바라보는 대신 걷고 있는 곳보다 4걸음 정도 앞쪽에 초점을 맞추도록 눈을 훈련해 보세요. 이 기술은 간단해 보이지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작동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재 위치 바로 앞을 스캔함으로써 내는 경로에 있는 모든 장애물에 도달하기 전에 이를 처리하고 반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를 통해 발판을 조정하거나 방향을 바꾸거나 고르지 못한 지형을 탐색할 준비를 할 수 있는 추가 시간을 제공합니다. 에벌린이 이 트릭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녀는 정원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하지만 정원 길은 호스, 고르지 않은 디딤돌, 낮은 가지로 인해 위험했습니다. 그녀가 4단계 스캔에 대해 배우기 전에 그녀는 호스에 걸려 넘어지거나 돌을 놓치고 발목이 비틀리는 위기의 상황을 2번이나 겪었습니다. 그러나 에벌린이 바로 앞에서 스캔을 시작하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길을 따라 걸으며 약 4걸음 앞의 땅을 바라보고 항상 갑자기 솟아오르는 것처럼 보이는 성가신 호수와 같은 잠재적인 걸려 넘어질 위험을 쉽게 피할 것입니다. 그녀의 자신감은 커졌고 넘어질 걱정 없이 다시 정원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치 그녀가 더 잘 인식하고 통제할 수 있게 해주는 새로운 걷는 방법을 열어준 것 같았습니다. 걸을 때 바라보는 곳만큼 간단한 것도 간과하기 쉽지만 이 작은 조정으로 많은 낙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밖에 나갈 때에는 의식적으로 미리 살펴보는 연습을 하십시오. 4걸음 앞의 땅에 집중하고 내가 당신의 안전을 지키는 무거운 일을 하도록 하세요. 이 기술은 실내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실용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발이나 바로 아래의 땅에 너무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면 이제 그 습관을 깨뜨릴 때입니다. 이는 시선을 바꾸고 걷기에 적극적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천천히 시작하세요. 안전하고 통제된 환경에서 실외나 실내에서 걸을 때 사용해보세요. 처음에는 평소보다 주변을 더 많이 둘러보는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지만 연습을 하면 할수록 자연스러워집니다.
걷는 동안 특히 피곤하거나 긴장했을 때 발을 질질 끄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는 우리 중 많은 사람들에게 자연스러운 본능이지만 실제로는 넘어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질질 끌거나 평발로 걷는다는 것은 다리를 적절하게 연결하지 못하여 걸려 넘어지거나 미끄러지거나 넘어지기 쉽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뒤꿈치에서 발가락으로의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평발로 걷거나 발을 끌기보다는 매 걸음마다 발을 뒤꿈치부터 발가락까지 굴리는 데 집중하세요. 걷는 방법을 간단히 바꾸면 균형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다리와 발의 근육이 더욱 효과적으로 활성화되어 움직임이 더욱 안정적이고 제어됩니다. 에벌리는 처음 이 기술을 연습하기 시작했을 때 회의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수십 년 동안 같은 길을 걸어왔으며 특히 피곤할 때는 평발로 질질 끌며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한번 시도해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처음에는 도전이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발뒤꿈치에서 발끝까지의 움직임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섞이는데 너무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나 불과 며칠 후 에벌리는 차이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더욱 탄탄해졌고 균형감도 좋아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매 걸음마다 넘어질 위기에 처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작동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발뒤꿈치부터 발끝까지 롤링하면 발의 자연스러운 아치가 형성되고 종아리 근육, 허벅지, 심지어 코어까지 활성화됩니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다리 전체를 사용하면 몸의 정렬이 더 잘 유지되어 넘어지거나 균형을 잃을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여기서 핵심은 걷기 패턴을 천천히 바꾸는 것입니다.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각 단계마다 발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주의하면서 느린 속도로 연습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발이 평평한 표면이 아니라 발뒤꿈치에서 발가락까지의 경사로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에벌리는 꾸준히 연습했고 몇 주 후에 차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더 부드러워졌고 자세도 좋아졌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걷는 동안 더 안정감 있고 덜 피로함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넘어짐을 피하는 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더 강해지고 통제력이 강화되는 느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연습에 도움이 되는 빠른 팁. 집 주변이나 밖에서 한 번에 한 발에 집중하면서 걸어보세요. 움직임을 느리고 신중하게 만드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걸을 때 체중이 발뒤꿈치에서 발가락으로 이동하는 것을 느껴보고 계단을 서두르지 않도록 하세요. 하루에 5분만 연습해도 균형감과 자신감이 눈에 띄게 향상될 수 있습니다. 걸을 때 리듬에 맞춰 계속 나아가는 것은 쉽습니다. 특히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이동하려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지속적인 움직임으로 인해 우리가 약간 불안정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울퉁불퉁한 표면에서 또는 단순히 피곤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작동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20걸음마다 잠시 멈추고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가만히 서서 약 10초 동안 균형을 유지합니다. 간단하게 들리죠? 하지만 이 짧은 정지 순간은 내면의 안정을 훈련하고 신체 인식을 재설정합니다. 고르지 않은 땅을 걷거나 약간 피곤함을 느낄 때 특히 유용합니다. 이 요령은 실시간으로 균형 제어력을 회복하고 신체를 빠르게 재설정하여 향후 낙상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산책에 시도해 보세요. 그것은 모든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고르지 못한 땅, 지친 다리를 다루거나 장시간 걷는 동안 균형을 유지하려고 노력함 이것이 왜 도움이 되나요? 잠시 멈추고 균형을 잡는 데 집중하면 몸이 재설정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 연습은 지속적인 걷기와는 다른 방식으로 코어 및 다리 근육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근육을 짧은 시간 동안 사용함으로써 신체의 안정성 및 제어력과 더 깊은 연결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집중적 일시정지는 지속적인 걷기와 달리 자세와 균형에 대한 인식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에벌린에게는 이 트릭이 게임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그녀는 작은 장애물에 걸려 넘어졌기 때문에 동네와 정원에서 울퉁불퉁한 길을 걷는 것이 불안했습니다. 그녀는 빨리 걷는 데 익숙했지만 이 요령을 배운 후 에벌린은 20걸음마다 10초의 균형 정지를 포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가장 먼저 깨달은 것은 주변 환경에 대해 더 잘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20걸음마다 멈추고 균형을 잡았을 때 그녀는 자신의 움직임을 더 통제할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서둘러 걸어가며 작은 바위나 울퉁불퉁한 포장도로에 걸려 넘어지는 대신 그녀는 잠시 시간을 내어 자세를 교정하고 발판을 조정하고 자세를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에벌린이 두 번째로 알아차린 것은 그녀의 자신감이 치솟았다는 것입니다. 잠시 멈춘다는 것은 단지 육체적 균형을 회복하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정신적인 명확성에 관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녀가 멈춰서 다시 집중할 때마다 그녀는 더욱 집중되고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그녀는 단순히 걷기만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자신의 몸과 그것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각 단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이 잔액 재설정은 노인들에게 특히 유익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생길 수 있는 불안정한 느낌을 상쇄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항상 예전만큼 빠르게 반응하지 않으며 균형 감각을 더 쉽게 잃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시 중지는 걷는 동안 안정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미니 체크인 역할을 합니다. 밸런스 재설정 일시 정지를 연습하는 방법. 속도를 설정하세요. 걸으면서 20보를 걷다가 완전히 멈추세요. 발은 어깨 너비로 벌리고 자세를 곧게 유지하고 체중을 고르게 분산시키는 데 집중하세요. 핵심을 활용하세요. 복부 근육을 약간 조여 몸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코어와 하체 근육이 더욱 효과적으로 연결됩니다. 10초 동안 균형을 유지하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똑바로 서서 호흡에 집중한 후 약 10초간 자세를 유지하세요. 자신이 흔들리는 느낌이 든다면 다시 균형을 잡을 때까지 자세를 부드럽게 조정하십시오. 반복하다. 이 주기를 계속하세요. 20걸음 걷고 멈추고 10초 동안 균형을 유지하세요. 이 간단한 기술이 시간이 지나면서 안정성이 향상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작동하는 이유. 이 트릭은 균형을 위한 근육 기억력을 발달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작은 멈춤을 정기적으로 연습하면 신체는 일상적인 상황에서 생각조차 하지 않고도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더 효율적이 됩니다. 이 트릭의 장점은 단순성에 있습니다. 특별한 장비가 필요하지 않으며 언제 어디서나 연습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걸을 때 이것을 시도해 보십시오. 차이를 느낄 것입니다. 걷기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다리죠. 하지만 여기에 여러분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팔은 걷는 동안 균형과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팔 움직임이 미치는 영향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자연스럽게 팔을 휘두르면 실제로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걷는 자세가 향상될 수 있습니다. 팔 동작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뻣뻣하고 꽉 조인 팔로 걸으려고 시도한 적이 있다면 아마도 어색함을 느끼고 균형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팔이 뻣뻣하거나 옆구리에 너무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으면 몸이 원활하게 움직일 수 없습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리듬을 방해하여 균형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체가 본능적으로 원하는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팔을 휘두르면 보폭에 추진력을 더해 각 걸음을 더 힘들이지 않고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부분은 상체의 긴장을 완화하고 자세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팔을 다리 반대 방향으로 부드럽게 흔들면 상체의 힘이 유지되어 하체와 상체의 조화가 더 잘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조정은 넘어짐을 방지하고 걸을 때 유연한 움직임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에블린을 위해 처음에는 약간 어색한 조정이었습니다. 그녀는 팔을 가만히 옆구리에 꼭 붙들고 그렇게 함으로써 통제감을 느끼는 데 익숙했습니다. 그녀가 처음 팔을 휘두르기 시작했을 때 그녀는 그것이 어리석은 것처럼 보인다고 생각하면서 자의식을 느꼈습니다. 팔을 자연스럽게 흔드는 방법. 어깨를 편안하게 하세요. 어깨와 팔의 긴장을 푸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상체의 긴장이 가해지면 그 긴장이 다리까지 퍼져 걷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팔을 다리 반대 방향으로 흔드십시오. 왼발이 앞으로 움직일 때 오른팔도 앞으로 움직여야 하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팔과 다리의 자연스러운 조화는 신체의 정렬을 유지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스윙을 부드럽게 유지하십시오. 크고 과장된 팔 스윙을 강요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목표로 하세요. 팔은 걷는 리듬에 맞춰 편안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핵심을 활용하세요. 팔을 흔들면서 코어를 움직여 몸을 안정시키세요. 이렇게 하면 몸이 불필요하게 비틀리는 것을 방지하여 더욱 제어되고 효율적인 움직임을 할 수 있습니다. 조금씩 연습하세요. 걷는 동안 팔의 움직임에 집중한 적이 없다면 처음에는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작은 간격으로 연습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걷는 동안 5에서 10분만 팔을 휘두르는 데 집중해 보세요. 그런 다음 점점 편안해지면 시간을 늘려보세요. 이것이 작동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팔을 자연스럽게 흔드는 것은 많은 노인들이 힘들어하는 뻣뻣한 자세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구부정하거나 경직된 자세를 취하기 쉬우며 이로 인해 허리 통증, 불편함, 심지어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팔이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올바른 자세를 강화하고 전반적인 움직임의 유동성을 향상시킵니다. 또한 걸을 때 더 많은 추진력을 촉진합니다. 팔이 다리와 동시에 흔들리면 평형추 역할을 하여 더 적은 노력으로 몸을 앞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걷기를 더욱 효율적으로 만드는 미묘하면서도 강력한 방법입니다. 이는 장거리를 걸을 때나 고르지 않은 표면을 걸을 때 특히 중요합니다. 에블린은 놀랐다. 그 작은 변화가 그녀의 걷기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팔 스윙은 그녀의 자세를 개선했을 뿐만 아니라 그녀에게 예상치 못한 에너지와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자질구레한 일이라는 느낌 대신에 그녀는 더 부드럽고 유연한 보폭으로 걷는 자신을 발견했고 넘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걷기 요령 5번째. 미리 계획된 안전한 경로. 솔직히 말해서 때때로 우리가 걷는 환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고르지 않은 보도, 약한 조명, 포장도로의 균열, 심지어는 익숙하지 않은 지형도 추락 위험을 크게 증가시키는 숨겨진 위험 요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판도를 바꾸는 걷기 요령이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 걷기 경로를 미리 계획하는 것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습관적으로 같은 산책로를 고수하고 있지만 이러한 경로 중 일부는 자신도 모르게 안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도가 갈라진 집 근처의 익숙한 길이든 잘 보이지 않는 조명이 어두운 거리이든 더 부드럽고 안전한 길을 미리 계획하면 낙상을 예방하는 데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벌린이 저녁 산책의 위험을 깨달았을 때 했던 일입니다. 그녀의 평소 경로는 보도에 균열이 있었고 황혼 무렵에는 조명이 좋지 않아 장애물을 확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에벌린은 밖으로 나갈 때마다 긴장했고 넘어질 위험에 대한 생각이 끊임없이 떠올랐습니다. 이것이 작동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낯설거나 위험한 지역을 걸을 때 항상 경계심을 갖게 됨으로 걷는 것이 즐겁기보다는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장애물을 피하는데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일수록 실제 걷는 행위에 대한 주의가 줄어듭니다. 이러한 고조된 불안은 신체의 긴장을 유발하여 사고를 더 쉽게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 걷는 경로를 감사하십시오.
일반 경로에서 잠재적인 위험을 찾으십시오. 보도에 균열이 있거나 표면이 고르지 않거나 조명이 좋지 않습니까? 불안하거나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까? 더 나은 옵션을 검색하세요. 해당 지역의 포장이 매끄럽고 조명이 적절한 공원, 학교 운동장 또는 조용한 거리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 경로는 작은 변화처럼 보일 수 있지만 추락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습관으로 만드세요. 더 안전한 경로를 찾으면 이를 정기적인 걷기 루틴에 포함시키십시오. 하루 중 특정 시간에 익숙하다면 같은 시간에 더 안전한 길로 걸어보세요. 길고 위험한 걷기보다는 짧고 안전한 걷기를 고려하십시오. 더 짧고 안전한 걷기라도 더 길고 위험한 걷기보다 더 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5분 동안 안전하게 걷는 것이 고르지 않은 표면을 30분 동안 걷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처음에 에벌리는 주변 환경이 자신감과 안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안전한 경로를 미리 계획하는 것의 중요성을 배운 후 그녀는 변화를 주었습니다. 학교 선로를 걷는 그녀의 새로운 일상은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매끄럽고 평평한 표면은 그녀에게 마음의 평화를 주었고 조명이 밝은 길은 그녀가 걸려 넘어질 걱정 없이 자유롭게 걸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넘어질 것에 대한 불안감은 줄어들었고 마침내 그녀는 숨겨진 장애물을 찾기 위해 땅을 뒤지는 대신 걷는 데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빛이 잘 들고 평평한 표면 위를 걷는 단순한 변화가 모든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매일 운동을 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위험이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그 결과 자신감도 커졌고 걷는 것이 다시 한번 즐거워졌습니다. 위험을 피하기 위해 걷는 경로를 바꾼 적이 있습니까? 당신이 가고 있는 안전한 산책길은 무엇인가요? 댓글을 통해 알려주세요. 오늘날 에벌리는 걷기 그룹과 함께 매일 걷고 있으며 그 변화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울 것입니다. 더 이상 넘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더 이상 각 걸음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녀가 다시 자신의 몸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꾸준하고 자신감 있는 발걸음을 내디딜 뿐입니다. 이 5가지 간단한 걷기 동작은 그녀에게 자유를 되찾아 주었고 당신에게도 같은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오늘 이 내용을 들어야 하는 사람과 공유하세요. 그리고 60세 이후에도 활동적이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더 많은 실제 팁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계속해서 움직이세요.